2023년 2월 17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한 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주은행 그림을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은행이 그림을 보니까 제가 오늘 제주은행을 선정을 했는데 왜 선정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관심 종목에다가 여러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 여러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성우 하이텍이나 셀바스 AI나 뭐 여러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자, 제주은행을 가지고 오늘 그림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장대 양봉. 자, 그러면 여기도 장대 양봉. 자, 그럼 여기도 장대 양봉. 여기도 장대 양봉.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의 제주은행의 예전 패턴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시가가 어제 종가 이후로 시작이 된, 어제의 종가 이후로 시작이 된, 이건 아니죠. 그럼 빼야죠. 자, 제주은행이 오늘 시가가 이렇게 4.67%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가 과거에 예상이 되었던 제주은행의 그림이죠. 그러면 시가가 위에 시작이 돼서 잠깐 밑으로 주춤, 한마디로 시가가 어제의 이게 그림이면 시가가 위에서 시작을 해서 잠깐 위로 갔다가 밑으로 조금 내려온 다음에 다시 고가를 갔다가 윗꼬리가 잡힌 요런 방식의 그림이 올 것이다. 예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제 생각으로. 그러면 아침장에 바로 매수를 하지 말고 분명히 아침장에 시가 이후로 살짝 급등을 해도 아랫꼬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식이 좀 주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매수를 하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제주은행이 지금 4.67% 정도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1,250원에 시가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21,250원에 시작한 이후로 음봉이 떨어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진정이 되는 그 순간에 매수를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왜 매수를 하지 않느냐. 지금 그림을 보면 시가 이후로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막 10% 20% 상승할 것 같은 엄청난 매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거죠. 프로그램 매도세는 진정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구름대도 그렇게 특별히 확진하는 구름대도 아니고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종목이 급등을 해서 11% 이상 급등을 했지만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매기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주은행은 이 부분이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매수 구간이 아닌 프로그램 매도세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딱히 지금 볼린저 밴드가 확장 구간이긴 한데 아직까지 매수의 구간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아직 매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위에 밑으로 한번 처지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었으니까 지켜볼게요. 한번 밑으로 처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만 했는데 뭐 예상은 맞아 떨어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매도를 잘 못하면 그것도 말짱 도루마무이에요. 도루마무. 자, 지금 주식은 볼린저 밴드는 확장 구간에 있으면서 시가 위에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슈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보면 V자 반등을 예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봉. 자, 양봉이 보이고 있다. 지금 딱 매수의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21,250원쯤에
매수를 진입을 할까 합니다. 21,300원, 21,250원, 자, 21,200원. 지금 딱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21,150원, 21,100원. 자, 지금 하방으로 조금 내려왔어요. 프로그램 매도세도 조금 내려왔고요. 자, 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21,000원대에서 V자 반등이 이게 양봉이 오게 되면 바로 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000원 정도의 21,050원 정도의 V자 반등이 확연히 표현이 되는 것 같죠. 여기서 이렇게 V자 반등이 표시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보면 프로그램 매도세도 상당히 진정이 됐고요. 일단은 횡보 구간이긴 한데 좀 지켜볼게요.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슈팅을 하고 있네요. 21,250원 이렇게 슈팅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아직 뭐 2%대가 목표인데 0.9%막 이래서 조금 더 참아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2%대 구간이 오는지 확인을 해볼 작정이고요. 2%대가 오면 매도를 한번 내놓아 볼게요. 0.48% 지금은 아직은 지금 매도 신호는 매도가 아닌데 이거 매도 신호는 또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자, 보면 지금 매수했던 20,050원을 기점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매수했던 가격 근처로 내려오진 않고 있는데 조금 참아볼 만합니다. 이 정도는. 일단은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냐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딱 좋은데요. 1.43% 지금이라도 매도를 했으면 조금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아직은 매도를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여기서 21,550원에 매도를 내놨는데 이 종목이 결론은 제 매도 가격 근처까지 왔다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매도 사인이 나오죠. 지금 매도 사인이 나오는데 자, 21,350원.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를 그냥 21,350원쯤에 매도를 또 내놨는데 거기서도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21,300원 정도의 매도를 내놨고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은 눌림목 구간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조금 급격하게 하락을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요 패턴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 패턴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매도 구간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슈팅을 해서 제가 목표한 금액까지 오면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매도 사인이 오긴 하는데 충분히 아직까지는 좀 참을만 해요. 근데 신호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오게 되면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닌데 최후의 마지노선은 여기 바다겠죠. 이 암흑의 바다인데 이 암흑의 바다까지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중간이고 충분히 요 라인 21,100원이 어제의 고점 라인입니다. 어제의 전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선이 만약에 잘 버틸 수 있으면 충분히 슈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21,200원, 21,350원 요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딱 매도를 하자마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역시 아직도 참을성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매도를 했고요. 제가 매도를 한 다음부터 장대 양봉이 한번 쭉 뽑아지는데 정말로 속이 쓰렸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매도한 21,300원대 매도를 했는데
딱 매도를 하니까 그 뒤로 슈팅이 엄청나게 크게 왔습니다. 정말 안타깝긴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요런, 정말, 요렇게 급등을 합니다. 요렇게. 정말 아직도 하수해요. 큰일 났어요. 자, 더 보면 열받아서 못 볼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복귀 방송을 이어붙여 보면, 오늘은 0.96% 수익을 보고 정리를 했고요. 한번 복귀 이걸 한번 볼게요. 매수 마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위치는 정말로 제가 매수하고 조금 슈팅을 하고 휘청거릴 때 매도를 했는데, 그 뒤로 22,000원대까지 슈팅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2%대 수익률을 오늘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고 21,050원에 매수해서 21,3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매수를 했던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단순히 최근에 움직임이 좀 패턴을 봤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목의 트렌드를 보니까 장대 양봉이 한번 있은 후로 시가가 이 장대 양봉의 종가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아침장에 시가 이후로 살짝 상승을 하다가 다시 밑으로 조금 뺀 다음에 다시 고점으로 쭉 뽑은 다음에 다시 밑으로 처지는 그런 스타일의 매매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로 오늘도 아마 마감을 그렇게 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일봉을 보면 오늘 딱 그렇게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딱 그렇게 마감을 졌어요. 만약에 이게 양봉이었으면 이제 두 가지 선택권이 있겠죠. 만약에 이걸 종가 베팅으로 가져갔다고 보면 야처럼 월요일 날에 급락이 돼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급락이 될 거면 분명 시간 위에서 이 종목은 하락을 해 있을 겁니다. 하락을. 자, 그래서 아마 이 패턴으로 간다고 보면 야처럼 이 다음 봉도 시가가 오늘의 종가 위에서 시가가 시작이 되면 충분히 여기처럼 뽑아져 제낄 그런 패턴이 보이죠. 여기처럼. 그래서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런데 만약에 오늘 시간 위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고 보면 월요일 날도 큰 폭의 갭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의 과거의 차트 유행을 보고 매매를 하는 방식이 그렇게 딱히 좋은 방식은 아닌데 괜찮은 흐름이 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인데 오늘은 그렇게 복귀 방송을 종료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종목 시간이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간이 제주은행의 시간이가 0.24 정도면 특별한 반응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요때가 12월 21일인데 12월 21일이면 한번 볼게요. 12월 21일인데 12월 21일이면 시간위에서 엄청나게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0.24 정도면 아마도 요런 패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런 패턴으로. 그래서 시가가 오늘의 종가 이후로 시작이 되면 분명히 위로 한번 뽑아 제끼는 충분한 상승이 좀 올 것 같고요.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또 가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0.9% 수익 보고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도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도 안전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매매 팁은 없고 오늘은 또 공부를 해야죠. 증권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그동안 쭉 말씀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관심이 없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이자율의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자율이 변동되는 조건이 경기죠. 경기가 중점적으로 주축이 되는 그 부분인데 경기가 확대가 될 거냐
아니면 경기가 축소가 될 거냐 이 차이인데 경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뭐 인상을 자꾸 시키고 하는데 금리를 인상을 했다고 해서 금방 어떤 경기하고의 변동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다. 시차가 좀 있다 이거죠. 시차가. 이자율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경기가 확장해서는 초기에는 좀 하락을 하다가 나중에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금리가 점점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런 패턴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게 또 움직였네요. 자, 그런 패턴으로 경기가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만약 경기가 축소가 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하다가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라에서 정책적인 변동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처음에는 상승을 하지만 나중에는 하락을 한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금리가 지금 인상이 막 엄청나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가 수축이 되고 있잖아요. 경기가 지금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수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도 금리가 인상을 했다가 중간 지점에서는 하락을 하는 요런 경기 수축 지점에서는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경기가 수축이 하락하는 이 위치에서는 경기가 수축을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상승을 해요. 이자율이 상승을 하다 보면 나라에서 경기적인 확대 정책을 하게 되죠. 경기 확대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 확대 정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자가 하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요 위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위치. 그래서 조금 지나면 올해 하반기 정도면 그때부터 이자율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경기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나라에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의 확대 정책을 한다는 것은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켜서 수요를 촉진시킨다. 이게 정부가 새해 되면 뭐 1분기에 SOC를 많이 실시를 해서 경기 기반 우리나라 기반 산업들을 발주를 확대시켜서 정부의 지출을 증가를 시키죠. 이 지출을 증가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에요. 이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 바로 경기가 수축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화폐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경기 수축 지점에서는 이런 지점으로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수요를 진작을 시켜서 금리를 하락을 시키고 경기를 확대시켜가는 뭐 이런 정책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에서 이자율을 상승하여 투자를 감소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정부가 또 세금을 감소시킨다든가 하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총 수요가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 일단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고 세금을 감소시키면 뭐 지금 유류세 감소시키는 정책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수요가 증진이 되다 보니까 침체된 경기가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이게 바로 정부가 실시하는 확대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확대 정책에서는 SOC 산업으로 인해서 내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구축 효과라는 것은 정부가 이자율 증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간 투자가 감소되는 시점이 바로 구축 효과인데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경기에 의한 정부의 확대 정책이 무엇고 이자율 변동이 경기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뭐 그런 것들까지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이게 바로 수요를 진작시키는 면이 있는데 이게 화폐의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화폐를 뭐 재화의 구입이나 아니면 투기나 예비적인 화폐 뭐 보유나 아니면 거래나 투기적인 화폐의 특성을 이용을 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재화의 구입이 증가하는 것, 어떤 걸 사고 파는 것이 증가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확대 정책이 조금 들어먹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정책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연평균 수익률이 상당히 많은 뭐 어떤 기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연평균 수익률을 통해서 어떤 뭐 이게 뭐 기하학적인 수익률이다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뭐 실효 수익률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용어화 시켰는데 이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관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상관관계라는 거는 개수인데요. 개수인데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만약에 1이면 1이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좀 존재하고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를 하는데 0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방식의 무슨 나불나불 해놨는데 이것도 겁나기 어렵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핵심 포인트는 화폐를 왜 움직이느냐, 요 화폐를 가지고 움직이는 방법에 의해서 정부가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수요를 진작을 시켜서 경기를 움직이려는 시도를 한다. 뭐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렵긴 한데 오늘은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 나라에서 뭐 유류세를 인하한다든가 뭐 SOC 기반 산업들을 상반기에 왜 자꾸 발산을 시키는지 그런 이유가 뭔지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경기를 확대나 축소시키려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뭐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정책적인 면에서 이런 법칙이 있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화폐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방식이 중앙은행에서도 화폐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식도 돈 많은 놈이 움직이면 넣었다 뺐다 하면서 출렁출렁 해가면서 주식시장을 주물락주물락 하듯이 중앙은행은 화폐를 정부는 세금이나 SOC나 정책적인 면에서 주물락주물락 해가지고 뭐 어떤 정책 자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 우리 서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만 확인하시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3월부터는 새로운 또 투자를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볼 작정인데 며칠 남지 않은 2월에 거래일을 성공적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3월부터는 조금 진취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작정이고요. 3월까지만 조금 진취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4월부터는 공격적인 투자를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자,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